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희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가끔 굶는다는 뜻이죠. 그죠? 이런 간헐적 단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인슐린의 분비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으면 12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서 16시간에서 24시간 후에 가장 활발하게 지방의 분해가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개념이고요. 이런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강한 식자재를 이용해서 식사를 할 때 건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오해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의 종류 중에 1일 1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식의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 중에 하루에 한 번만 먹는 1일 1식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16대 8 단식, 5대 2 단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대 8 단식은 굶는 시간을 16시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남은 시간 24시간에서 8시간 동안에 2끼에서 3끼의 식사를 하는 방법이고요. 5대 2 시기는 일주일 중에 5일은 내가 먹는 것처럼 평상시대로 식사를 하시고 이틀은 하루에 한 끼 저녁 식사만 한다라는 컨셉의 방법인데요. 이런 1일 1식이나 16대 8, 5대 2 단식이 모두 기본적으로는 인슐린의 분비를 줄여서 지방을 분해시킨다라는 컨셉의 간헐적 단식의 다양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이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 제가 많이 보잖아요. 진료실에서 간헐적 단식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보다 실패하신 분들이 사실은 훨씬 많으시거든요. 성공하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실패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계세요. 그래서 실패하신 사례를 많이 못 보실 것 같지만 저의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실패하신 분들이 오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은 이런 시간, 일정한 시간 동안 16시간을 내가 굶기만 하면 그 나머지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마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매력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그 16대 8이잖아요. 그러면 포커싱을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8시간 먹을 때 마구 먹는다인데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요. 16시간의 시간 동안 잘 굶고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나머지 8시간 동안 건강한 음식으로 잘 배분을 해서 전략적으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8시간 동안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저희 병원에서 제가 진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분해, 흡수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소화, 흡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내가 가장 잘 분해 흡수할 수 있는 식자재를 선택해서 잘 배분해서 먹는 것이 간헐적 단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간헐적 단식은 굶는 기간 동안 인슐린의 분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가장 메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굶는 16시간 동안 이런 류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주장과 먹어도
단식 기간에는 그런 음식도 안 먹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16시간 동안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커피나 아니면 녹차, 카모마일 정도의 칼로리가 없는 기호성 음료를 드시면서 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의 기간을 길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드실 수 있다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발표된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었냐? 실제로 간헐적 단식을 해보니 호르몬의 분비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식사의 총량이 줄어들더라. 그것이 실제로 체중 감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식사량이 많으신 분, 그리고 이런 당류의 섭취가 많아서 인슐린의 분비가 높게 되셨던 분들에게는 간헐적 단식이 아주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식사를 많이 하거나 당의 섭취가 올라가는 원인 중에 만성적으로 몸 안에 염증이 계속 있었다거나 아니면 당을 올릴 수 있는 부신 호르몬의 분비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내가 억지로 안 먹으면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사작용이나 아니면 호르몬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저혈당에 빠지거나 아니면 식욕을 힘들게 눌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생각보다 다른 사람보다 살이 잘 안 빠지기도 하지만 또 이런 간헐적 단식으로 살을 뺐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길게 가지 못하고 결국은 솟아오르는 식욕으로 쉽게 요요에 빠지거나 아니면 5kg 감량하고 식비로 다시 살이 찌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맞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간헐적 단식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네, 있습니다. 사실 간헐적 단식은 식사를 하는 시간을 조율한다는 뜻이잖아요. 넓게 보시면. 그런데 하루의 시간을 배분하는 것보다 한 달에 5일만 저칼로리의 식단을 섭취하는 단식 모방 식단도 있습니다. 이 단식 모방 식단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몸을 마치 몸이 굶는 것처럼 속이기는 하되 내가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칼로리의 양이 얼마인지를 연구를 하신 거예요. 닥터 롱고 박사가.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 하루에 800칼로리는 먹어도 우리 뇌가 살짝 굶는 것처럼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는 것처럼 속아 넘어가서 단식에 좋은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식의 좋은 작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굶잖아요. 굶으면 우리 몸에 쓰레기를 찾아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대청소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활성화되어서 근육이 생기고 재생작용이 더 일어납니다. 이런 그 외에 당독소도 많이 해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굶기가 매우 힘이 든데 800칼로리까지는 몸이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하루만 하면 좋으냐? 하루는 아니고요. 5일간 했을 때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작용이 이틀 정도 일어나고 나머지 3일째부터 지방의 분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그 줄기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재생작용이 일어나는 가장 짧은 시간이 5일이에요. 그래서 5일간 800칼로리의 저칼로리 식단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매력적인 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5일간 800칼로리를 하면 처음에는 또 잘 하실 수도 있고 잘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못하면 다음 달에 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25일은 내가 평소에 하시던 식단을 하고 매달 5일간 이런
식단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간헐적 단식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각종 독소의 해독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주로 16대8 단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16대8 아니면 8대16 하시는데 혹시 내가 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 일정상 16시간을 굶지 못하실 수도 있겠죠. 뭐 15시간 20분 뒤에 식사를 하신다. 그럼 에이 그 다음에 망했어. 이제 다음에 그냥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시간을 굶어도 지방의 분해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편차는 있어도 그냥 완벽한 16대8을 지키는 것보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는 것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에 결심하셨던 대로 쭉 밀고 가시는 것이 성공의 확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많이 들어봤고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헷갈려 하시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